자,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자, 어제 예상보다 이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보로는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을 거치며 세력이 약해진 채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곧장 북진하면서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륙 예상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개천절인 모레 새벽엔 광주, 아침에는 대구 부근을 지나 낮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점도 앞당겨지겠군요. 네, 지역별로 위험 시기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최대 고비를 맞겠고요. 이번에는 중부지방도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굵어져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호우경보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 태풍 영향인가요? 네,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이미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1시간에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때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퍼붓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제주 동부 지역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쏟아진 우박에 여의도 면적만한 농경지의 작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도 이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1994년 태풍 세스가 비슷한 강도와 진로로 한반도에 상륙했는데요. 세스는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1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남부지방이 아닌 삼척 등 동해안 지역으로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주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더운 남동풍과 한반도 북동쪽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동풍이 만나서 백두대간에 강하게 부딪혀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세스 때보다 많은 최고 5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과거 사례와 비교해 드리는 건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태풍 중심 부근의 강한 소용돌이가 제주도에 접근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도 바람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강한 비가 동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바람은 이처럼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최대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죠? 네, 태풍은 내일 밤늦게 전남해안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가 남해안 지역의 만조 때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 만조 시각을 보면 마산과 여수는 내일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이고요. 완도 등 전남 서쪽 지역은 모레 0시 30분 전후입니다. 태풍이 만조 때 접근하면 낮은 기압 때문에 바닷물이 끌어올려지는 데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더해져 해안가로 바닷물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절대 해안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벌써 7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태풍이 지날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